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수요가 나중에 좀 있으면 나중에 전체 공유를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왜냐면 이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이제 전체 공개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이제 그거 링크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강의한 내용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희가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IS는 이번 주에 개강을 해서 이번 주 첫째 강의를 한 내용을 이제 그 2시간 내로 이제 조금 압축해서 한국말이니까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첫째로는 첫 시간에는 원래 좀 뭐 출석도 부르고 시간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G 랜덤 벡터 이제 뭐 프로퍼티 스페이스 시그마 엘제브라 메저 뭐 그렇죠. 이제 그 확률론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IID 이제 근데 이 G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테이션이고 나중에는 이제 XIY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리그레션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IID 리얼라이제이션 density고 density가 있는데 그 density의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이죠. 파라메트릭 모델이고 그 파라메트릭 모델의 트루 파라미터는 이제 세타 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가 디컴포즈가 되는데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와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 베타는 Q 디멘저널이고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입니다. 그리고 에타는 노이센스 파라미터인데 노이센스 파라미터는 인피니티 디멘저널일 수도 있어요. 이제 파이나이트일 수도 있고 인피니티일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뭐 참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박배용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대가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박배용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원래 그 버클리 대학의 비켈 밑에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시고 워낙 수리통계학으로 이제 하신 분인데 이제 수리통계학자들은 사실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크게 관심 없고 그냥 풀어달라 그러면 가서 이제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메소돌로지 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에타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노이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닙니다.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질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트루 덴서티잖아요. 네, 트루 덴서티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뭐 포화송이면 포화송, 뭐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디스트리뷰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서 다른 거에는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민에만 관심이 있어. 예, 그러면 이 민이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인 거예요. 오브 인터레스트고 그러면 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컨 모먼트, 서드 모먼트 쭉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3차, 4차. 그래서 얘가 인피니트 모먼트까지 생각해 보시면 인피니트 모먼트까지도 다 알면은 분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먼트를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쭉 해서 무한대차까지 다 알면 분포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MGF를 아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하이 디멘저널 그러니까 하이 오더 파라미터에는 그러니까 얘들도 다 파라미터예요. 사실은 뮤1 그렇잖아요. 뮤2, 뮤k 뭐 이게 이제 센트럴라이즈를 하면 뮤k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도 다 파라미터지만 얘들은 파라미터지만 노이센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관심 없는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추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타는 이제 올라우트비 인피니티 디멘저널이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죠. 이게 그러니까 통계학 기본적으로 통계학 이제 그냥 수리 통계학 정도만 알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아무튼 해냈 지금은 뭐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가서 통계학 좀 한다 이제 그런 소리 좀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니까 이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에 관심 있는 이스티메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스티메이터는 어쨌든 이 펑션 오브 C1 through Cn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티메이터가 이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적당한 클래스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 오브 이스티메이터를 생각해서 그 클래스 이스티메이터 중에서 옵티멀한 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어심타티컬리 리니어한 클래스. 어심타티컬리 리니어한 클래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형태가 좋은 게 예쁜 게 뭐냐면은 이 형태가 되면 일단 요거의 기대값은 이제 요게 리드로니까 얘는 이제 비고피고요. 이건 비고 바운디드 인프라월티고 얘는 이제 리드로 두 번째는 리드로 피니까 얘가 도미네이트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도미네이트 된 텀의 기대값은 0이에요. 그죠? 기대값은 0이고 베리언스는 파이나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기대값이 0이니까 어심타티컬리는 언바이즈드 한 거죠. 어심타티컬리 언바이즈드 하면서 이제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결국 센츄럴 리밋 티어렘이 적용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이 펑션을 p를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티메이터를 캐릭터라이즈하는 펑션이라고 할 수 있죠. 리니어라이즈를 했을 때. 그래서 이 pg 그러니까 pg들에 대해서는 리니어 함수가 되는 거죠. 예, pg들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센츄럴 리밋 티어렘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에 이미 이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C1부터 CN까지가 어떠한 분포에서 세타 0에서 나왔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 고정된 그러니까 여기서 expectation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면 이 분포로부터 유도된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 그러니까 그죠? 이 P0 P 세타 0에서의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은 이 여기에 데이터 제너레이팅 메커니즘에서 얻어지는 expectation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얘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게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expectation이 세타 0의 디펜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hi 자체도 인플루언스 펑션 자체도 이제 파라미터 디펜던스가 있는데 그때 파라미터 값은 트루 파라미터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리절트 1이 임플라이 하는 것은 뭐 이제 센츄럴 리밋 티어렘이 된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노멀 IID 노멀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플루언스 펑션이 뭐냐? 이 이스티메이트 뮤 햇의 이스티메이트 뮤 햇이라는 이스티메이터 인플루언스는 뭐냐? 인플루언스 펑션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 질문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가 이렇게 할 때 되는 피지트 이렇게 되는 피지트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Z에 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예, 그냥 pz는 그냥 ci 마이너스 뮤예요. 그냥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뭐냐면 얘는 이건데 얘는 리니어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자체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왜냐면 여기에 지금 zi가 있고 여기에는 z1부터 zn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안 되고 이거를 다시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zi 마이너스 뮤 스퀘어 그다음에 뭡니까? 뭐 빼기 z바 nz바 마이너스 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플러스 OP1 이제 얘가 이제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1 오버 n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이제 시그마 스퀘어에 해당되는 인플루언스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1 오버 루트 n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 2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phi2 값은 결국 이제 z 마이너스 뮤 스퀘어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phi2의 기대값은 0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theorem 이제 asymptotically linear estimator has a unique influence function almost surely. 결국 뭐냐면은 asymptotically linear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이 에스티메이터를 uniquely characterize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이제 만약에 예. 얘가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유니크하다는 것은 보통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모순을 찾아내면 이제 되는 이렇게 인플루언스 펑션이 만약에 두 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P1 CI 플러스 OP 1 두 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빼주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인플루언스 펑션 어신타티컬 노멀 G로 베리언스 phi1c 마이너스 phi2z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이게 0이 0으로 컨버지 하려면은 결국 얘가 분산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산이 0이면 이제 결국은 이게 두 개가 almost everywhere 같아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asymptotically linear한 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 이제 얘기가 됐고요. 이제 슈퍼 이퍼센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교수님, 어떤 방금 전에 네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0으로
가려면 이 P1 마이너스 P2가 상수면은 바리언스가 0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저 민이 제로여야 되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예,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임플라이하는 게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려면은 음. 컨버전스 임플라우티 그러니까 예. 제가 이런 수렴 생각한 게 정말 오래전이라 가지고 제가 대학원 때 듣고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매저나 이쪽은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슈퍼 이퍼센시 이게 이제 재밌는 수리통계학이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결국 옵티멀 이스티메이터를 찾는 게 수리통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이스티메이터 좋은 이스티메이터 찾고 싶은데 이제 그럴 옵티멀리티를 하려면 이제 클래스가 이제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클래스. 그죠? 그래서 이 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애를 찾겠다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 클래스가 too narrow하면 그러면 인터레스팅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클래스가 너무 와이드하면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클래스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적당한 클래스가 뭐냐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티스티컬 커뮤니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초반에 이제 이론적 디베이트를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게 이거예요. Regular and asymptotically linear 클래스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어요. 이미 이거는 이제 다 어그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럼 레귤러가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귤러를 이해를 해야지 이 그다음 얘기가 사실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레귤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디베이트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하치스라는 사람이 어떤 아주 이상한 카운터 이그젬플을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 카운터 이그젬플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슈퍼 이피션트 성질을 갖는 이그젬플인데 뭐냐면 its asymptotic variance is equal to the Cramer-Rao low bound for most of the parameter values in the model but have a smaller variance than the Cramer-Rao low bound for other parameter values.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폼리 이퀄 베리언스가 유니폼리 이퀄이 그러니까 equal or less than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게 그런 거를 MLE보다 더 그런 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이 하치스의 아이디어가 이게 오타입니다. 원래 하치스까지가 이름인데 자꾸 하치스라고 해. 자 간단한 이그젬플이. 자 이제 노멀 노멀 뮤 n 평균이 뮤이고 뮤가 언노운이야. 그래서 그러면 ML이 당연히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1951년이라는 요 1950년대가 뭐 어떤 때냐면은 이제 그 R.A. 피셔가 1930년대쯤에 그죠? 1920년대 30년대쯤에 R.A. 피셔가 MLE와 관련된 거를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MLE를 제안을 했고 맥스런트 이스메를 했고 그다음에 크레머라우 그죠? 시알라오하고 크레머라는 분이 이게 공동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게 아니라 크레머는 그 당시 버클리 대학 교수고 시알라오는 그 당시 이제 인도 ISI 교수인데 각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각자 MLE가 어떠한 그 유니폼리 베스트하다 어신타티컬리 뭐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MLE가 제일 좋다는 것이 이제 한 1940년대쯤에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뭐 연도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가 이제 다 이렇게 환상에 이제 젖었는데
이제 그거에 어떤 반기를 드는 어떤 파라독스를 해서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정말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논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하치가 이제 뭐냐면 이거를 이분도 이제 그 버클리 대학 학생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교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평균을 추정을 한 후에 샘플 민으로 추정한 후에 평균이 아주 작으면 0이라고 하자. 그런 거죠. 그죠? 일종의. 그래서 그리고 평균이 그거를 트레스홀드를 넣으면 그냥 샘플 민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뮤가 있고요. 이제 0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n to the 마이너스 4가 있고 요게 마이너스 n to the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쪽은 아니겠다. 이쪽은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끝내. 그냥 이거네. 예. 요 y축이 뭐냐면은 뮤햇의 뮤햇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기대값 아니면 그냥 뮤햇. 그럼 뮤햇은 뮤햇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페이스북이 뮤햇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레인지 그죠? 요 레인지 바깥에서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꼭 반드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랜덤니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평균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티메이터의 그가 이렇게 이런 이스티메이터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이스티메이터가 이게 이제 결국 그 나중에 그 슈링키지 이스티메이션하고 연관되는 말이 되죠.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랜덤니스가 어떤 랜덤니스 그러니까 이제 0 참값이 0일 때 추정량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값이 0인데 추정량이 0이 아니라 랜덤니스 때문에 0에서 좀 가까운 값이면 그 랜덤니스를 노이즈를 줄여서 그냥 쫙 0으로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퍼티를 봅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요 두 개가 다른 매저가 두 개가 그죠? 얘는 ML이고 요거는 하치스 이스티메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ML이와 하치스 이스티메이터가 다른 부분은 요거죠. 지금 그것은 이제 요 리전이잖아요. 그러면 요 리전은 사실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z바 n이라는 것이 이미 노멀 뮤 1 오버 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버티를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 z가 이제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to the 마이너스 포스 n to th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매저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이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냐 좀 다르겠죠.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확률, 요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뭐 그러면 결국 요거를 이제 대충 하는 테크닉들이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W를 놓고 그죠? 그러면 이 W는 가우시안 노멀 제로 아니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요 값을 보면 일단
뮤가 0이 아니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죠? 이게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면 얘들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면적이 쪼그라들으니까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뮤가 0이면 이게 센터가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분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n이 무한대로 가도 이게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보시면 요게 0이면요. 얘가 0이면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뮤가 0이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n과 루트 n과 n to the minus 1 over force가 이제 곱해지면 n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로 가요. 응?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냐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확률적으로 그냥 0이 된다는 얘기. 이 이스티메이터가 0으로 되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0이 아닐 때는 ML이랑 같아요. 그죠? 이 하치스 이스티메이터는 뮤가 0이 아니면 ML이랑 어심탈결이 똑같아. 근데 만약에 뮤가 0이면, 추름 0이면 ML이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분산이 0이니까. 평균이 0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슈퍼 이피션트하다는. 그래서 슈퍼 이피션트 in the sense that it is asymptotically equivalent to the MLE when mu is not equal to 0 and more efficient than the MLE when mu is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그걸 했겠죠. 근데 이제 원래 또 이 고수를 넘는 초절정 고수가 또 있으니까, 이제 르캄이라는 또 이 초절정 고수가 이제 문제를, 이 파라독스에 어떠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캄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냐면 자, 그러면 뮤가 요거일 때를 생각해 보자. 0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했는데, 요거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 뮤가 n to the minus third인 경우를 하면, 여기서 그러면 뭐냐면 요게 이제 n to the minus third가 돼가지고 이게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리딩 터, 그러니까 스틸 도미네이트 돼가지고 스틸 이걸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0이고 0으로 가고, 얘는 이거니까 그러면 0 빼기 n to the minus 1 third 해가지고 얘가 계산을 해보면 무한대로 굉장히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요게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n to the 1 third를 해주면은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교수님, 근데 이게 네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n이 여기서 네, n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이게 xn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expectation of the xn은 평균이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가정하기는 xn들이 IID였다고 가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 맞습니다. Z1, ZN이 normal, mu, 1이었죠. 이게 네. 가정. 근데 여기에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사실은 더블 시퀀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더블 시퀀스. 엄밀하게 말하면 IID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n이 증가하면 맞습니다. n이 변하면 평균이 변해요. 근데 기본 n에 대해서는 IID인 거죠. 네. 그래서 더블 시퀀스를 쓰는 게 리거러스하게는 그렇습니다. 네. 그 기본 n에 대해서 n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아예 MSE를 계산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민스퀘어 에러 아닙니까? MSE를 이제 n을 곱해주면 MSE에 n을 곱해주면 이제 일종의 노멀라이즈드 리스크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뮤의 펑션으로 놓고서 계산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요 바깥 지점에서는 그냥 이거고요. 요 지점에서는 뮤 햇이 0이니까 0 빼기 뮤의 제곱 해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요게 0 빼기 뮤의 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제 결국 적분 계산한 거니까 지금 ZN이 normal mu n 1 over n 이거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normal 제로 1이니까 이걸 W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뭐 디테일한 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을 요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end of the da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n이 뮤 n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뮤 n을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첫 번째가 도미네이트 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레인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바운디드고 베리언스로 컨버지 하니까 바운디드가 되고요. 얘도 이제 1로 컨버지 하는데 요게 n 타임스 n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n의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얘가 그쵸? 얘가 n to the 마이너스 하프까지 돼도 얘가 0으로 안 가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거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작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살아남는 거죠. 이 n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슈퍼 이피션트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슈퍼 이피션트라는 것이 약간 착각인 게 뭐냐면은 뮤가 정확하게 제로일 때는 슈퍼 이피션트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뮤가 정확하게 제로면 이게 0이 되잖아요. 얘가 0이 되잖아요. 그죠? 얘가 0이 되니까 이제 슈퍼 이피션트한 게 맞아. 그런데 요게 클로즈 투 제로에서는 오히려 더 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이런 걸 빼자. 우리가 고려하는 클래스에서 빼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ML, 대충 말하자면 ML이랑 더 좋은 애가 없게끔 ML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게끔 클래스를 한정 짓자는 거예요. 그게 레귤러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슈퍼 이피션트,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시 부활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라쏘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슈퍼 이피션트 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 스파스 리그레션이 이런 데서 다시 부활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래서 레귤러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레귤러의 데피니션이, 레귤러 이스티메이트의 정의가 뭐냐? 일단 얘가 이제 정의를 조금 포멀하게 하면, 지금 x1부터 xn이 iid f 세타 p 세타로 가는 이러한 데에서, 그러니까 세타로 제너레이트된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것이 어떤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L은 이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 꼭 노멀이 아니어도 돼요. 뭐 많은 경우 노멀이겠지만 이제 난 디제너레이팅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요거를 조금 바꿔, 살짝 세타를,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세타 플러스 h 더하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네이버, 아주 그 루트 앤 네이버잖아요. 원 오버 루트 앤 네이버. 원 오버 루트 앤 네이버에 있는 분포로 했을 때에도 같은 리미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레귤러라고 한다면 changing the parameter slightly in the data generating process will not change the limiting of this estimator.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네, 세타가 벡터인데 네. h 오버 루트 n을 더했다는 게 어떤 각 뭐 컴포넌트보다 H는, 똑같은가? 아니 뭐 H도 벡터일 수 있죠. 네. h가 어떤 그냥 어떤 의미의 벡터다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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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디멘션에. 그러니까 finite n과 상관없는. 네네, 그렇죠. 근데, 콘스턴트 벡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타라는 것은 어떤 그 분포 스페이스의 좌표잖아요. 좌표의 어떤 한 포인트잖아요. 예, 예. 그 한 포인트에서 그 네이버를 루트앤 원 오버 루트앤 네이버에 있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걔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regular and asymptotically normal, obscurely linear. 그래서 물론 뭐 어시스탄티컬 리니어면 어시스탄티컬 노멀입니다. 물론. 예. 그래서 이제 그 RAL 이스티메이터를 우리의 클래스로 이제 하고, 이제 그와 관련되는 어떤 이제 그 프로퍼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레귤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도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혹시 뭐, 예, 괜찮으신가요? 어느 정도? 뭐 이제 홍기학 박사님들은 뭐 그냥 괜찮으실 것 잠깐 같아요. 레귤러의 데피니션을 잠깐만 더 볼 수 없을까요? 네네. 뭐 제가 지금 본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TN이라는 게 하여간 그 psi 세타랑 이렇게 하면 P 세타로 하면 L 세타라는 어떤 친구로 가는데,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밑에서는 세타에다가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P 세타 플러스 H 오버 N 이거의 로우로 이제 해서 N이 무한대로, 그래, N이 무한대로 어차피 가니까 네. L 세타 똑같은 걸로 간다. 해야 되겠죠. 예. 웬만하면.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좀 이렇게. 네. 정도의 작은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좀 약간 로버스트하다 이런 그렇죠. 의미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슈퍼 이피션트한 애들이 안 생기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AL 이스티메이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테이션을 이제 세타를 베타와 에타로 이제 쪼개는 건 똑같고요. 이제 그 디멘전이 Q and R,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저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라미터의 스페이스가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이면은 파라메트릭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노테이션이 이제 탄젠트, 그러니까 스코프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로그 덴서티의 이제 탄젠트 펑션이죠. 그런데 이제 요 सब스크립트는 이 세타를 요 베타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에타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원래 세타의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타의 함수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요 띠어렘 3.2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띠어렘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레귤러, 그죠? 이제 베타 해시 이스티메이터인데 어신닥티컬리 리니어 이고 인플루언스 펑션이 피즈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티메이터가 레귤러 하면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베타는 뭐였죠? 베타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 이제 에타는 노이센스 파라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이센스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오소고나를 해야 되고, 일종의 이제 파라미터, 이거는 뭐 일종의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얘 이제 오소고나를 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RAL 이스티메이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띠어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RAL이면 4번과 5번씩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 베타 해시 예를 들어서 ML이가 아니라 이니피션트한 이스티메이터, 메소드 오브 모먼트 이스티메이터 같은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소드 오브 모먼트 이스티메이터도 이걸 만족을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클래스의 이스티메이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솔루션, 이런 형태의 어떤 이퀘이션을 푸는 그러한 이스티메이터를, 이게 이제 이칼라메트릭스에서는 이스티메이팅 펑션 가지고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러니까 언노운 파라미터의 개수와 이퀘이션 개수가 이제 같으면 just identified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퀘이션이 더 많으면 over identified가 되고요. 그래서 over identified가 되면 efficiency gain이 더 이제 뭐 그래서 G 해가지고 이제 뭐 옵티멀 G GMM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이 디멘전이 같습니다. PP. 그러니까 이제 just identified case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유니크 솔루션이 하나인 거죠. 솔루션이 존재하면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의 이제 이스티메이터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세타가 그래서 뮤 시그마 스퀘어다. 그죠?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다. 그러면 뭘 풀고 싶으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푸는 거죠. 뭐 이제 뭐라고 할까? xi 원래는 z인데 xi 마이너스 뮤 이퀄 0 하나 풀고, 다른 하나는 xi 빼기 뮤의 제곱 더 빼기 시그마 제곱 이퀄, 이 두 식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식을 풀면 얘의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스티메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식을 풀면
네. 그런데 이 두 식이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얘를 정의하는 어떤 모먼트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정의하는 식이 결국 이 뮤라는 것은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고 시그마 스퀘어는 이거를 정의를 한 거니까 이 정의로부터 이스티메이터를 디라이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옵티말러티 생각 안 하고 그죠? 이게 뭐 이피션시 생각 안 하죠. 그냥 메소드 오브 모먼트니까 일종의 그냥 익스펙테이션이 갖게끔 맞춰준 거니까 옵티말러티는 don't care. 그냥 컨시스턴티만 이제 언바이즈디스 어신다틱 언바이스만 이제 만족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이스티메이터에 그럼 얘가 어신다틱하게 노말로 가느냐? 갑니다. 그죠? 뭐 이제 그거 가고 그것에 해당되는 인플루언스 펑션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노테이션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지금 원래 저희가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스티메이터를 캐릭터라이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티메이터가 바뀌면 인플루언스 펑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이스티메이터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티메이터 디펜던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브스크립트로 이제 이스티메이터 디펜던시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브스크립트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찾는 이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제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엑소드 엑서사이즈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더 이거를 디라이브를 좀 더 리거러스하게 할 겁니다. 이제 일단은 이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거 그죠? 이 지금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어신다티컬 리니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얻어지는 요 펑션이 일반 지금 요 솔루션이 요거일 때 그죠? 이 솔루션을 이렇게 세타 n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이스티메이터를 리니어라이즈를 하는 경우 이 얻어지는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과연 이 티어렘 3.2를 만족하느냐? 만족해야 되죠. 왜냐하면 레귤러 하니까 그죠? RAL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스티메이터가 RAL이라면 RAL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 이게 좀 뭐 RAL이라고 RAL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랄 같기도 하고 그래서 RAL 이스티메이터일 텐데요. 그러면 RAL이면 RAL 이스티메이터라면 이 디어럼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디어럼을 만족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 디어럼을 만족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4와 5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추럴 퀘스천이 이거예요. 내추럴 퀘스천이 얘가 그죠? 이 7번식으로 표현된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4번식과 5번식을 만족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엑서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가 있냐면 지금 얘가 이거니까 그죠? 얘가 이거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겠죠, 당연히. 이거 플러그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플러그인 해가지고 하면 이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를 주장을 할 거냐면 제가 뭐를 주장했다면 이거를 주장을 할 거예요. 응? 요게 주장이 되면 뭡니까? 이게 맞다고 치면 뭐예요? 요거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죠? I예요, I. 응? 인버스잖아요. 응? I잖아. 그러면 그게 일단 요거 지금 요거 아직 안 했습니다. 요거 아직 안 했지만 요거 요게 풀렸다고 치고 그죠? 풀렸다고 치면 얘가 나와요. 그럼 그게 왜 이거를 증명하는 것? 그러면 그게 왜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풀어서 보면 얘가 뭐냐면은요. 이제 expectation of 지금 이 세타가 기억하실 게 세타가 베타와 에타입니다. 그죠? 베타와 에타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미 파티션드 매트릭스예요. 얘가 프사이 베타 헷 그러니까 phi 베타 헷 그다음에 s 베타 그쵸? 베타 프라임 트랜스포즈 c 그래서 이게 익스펙테이션을 각각을 취해 줍시다. 그다음에 phi 베타 헷 c s 에타 프라임 z expectation phi 에타 헷 c s 베타 트랜스포즈 c 맞죠? phi 에타 헷 c s 베타 트랜스포즈 c 이렇게 그죠? 이 파티션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지금 이렇게 세타 하나로 쓰면 이렇지만 실제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i란 얘기는 뭐냐면 얘가 i 0 0 i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4가 뭐냐면 이게 i라는 게 4고요. 이게 0이라는 게 5예요. 그렇죠? 보여줬잖아 이미. 자, 그러면 이제 다 보여줬어요. 이제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얘만 보여주면 돼. 근데 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원래 중요한 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틀렛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바틀렛 아이덴티티는 퍼스트 오더 아이덴티티, 세컨드 오더, 뭐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다 있는데. 그래서 잠깐 질문을 하나만 하면 네네네네. 될까요? 예.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fee가 예. 제가 대강 이야기는 fee라는 애가 하여간 그 베타 헷 네. 그거를 이제 뭔가 캐릭터라이저. 에스티메이트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친구인데 예.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디멘션인데 지금 여기서 7번에서 보면 fee가 디멘션이 m하고 같거든요. 7번에서 아, n의 디멘션은 근데 θ랑 같고 네네네. p라는 게 네네. 디멘셔널이라는 게 근데 θ가 지금 베타랑 에타가 있는 건데 네네네.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 p의 디멘션은 베타의 디멘션하고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여기서의 p는
P는 theta의 디멘션하고 같으니까 왜냐면 M이 곱해져 있으니까. 헷갈리실 만합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자, 지금 P 디멘전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얘를 Q 디멘전이라고 부르고 Q 디멘전으로 했고요. 얘를 네. R 디멘전으로 했고요. Q 더하기 R을 P로 했어. 네. Q 더하기 R. 그러면 지금 여기서 P라는 것은 이건 지금 식도 P 디멘전널이고 그러니까 식의 개수도 P개고 이제 언노운의 디멘전도 P예요. 그러면 얘 자체도 P by P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얘는 P by 1. 그래서 얘도 P by 1. 근데 여기서 first Q 컴포넌트만 모은 게 그게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 오브 베타 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는 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기 앞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얘는 피 베타 해시입니다. 예. 엄밀하게 쓰면. 그러니까 지금 베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타 추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되는 그 피는 인플루언스 펑션 피는 스코어 네. 펑션하고는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고 노이시스 파라미터하고는 오소노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베타 해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근데 세타는 에타 베타 에타니까 어쨌든 얘랑은 뭐 같은 애고 얘랑은 이제 완전히 그 오소고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그거 구분 안 하고 일단 통으로 세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7번까지 전개를 한 후에 뒤에서 이제 쪼개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네. 자, 그래서 바틀렛 아이덴티티를 한 5분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저는 예.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자, 이제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뭐 이렇게 서드 오더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까지밖에 몰라요. 이제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이제 뭐 그냥 X라고 쓸게요. 이게 덴서티 성질이잖아요. 그럼 덴서티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양변을.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원래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뭐 원래는 d mu 이렇게 되는데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인테그레이션과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바꿀 때 막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통계학자들은 고민 안 해요. 그냥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그 fx 세타 에 fx 세타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expectation of the score function인 거예요. 이제 우리 책 노테이션에 의하면 얘를 그냥 세타가 되고 x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밀하게는 이게 true 세타가 되고 true 세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요 인테그레이션에 사용되는 요 세타 값이 요거 같은 애야 됩니다. 얘를 퍼스트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라 얘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유도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퍼스트 오더 바틀레나이트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은 0이다. 뭐 그거고요. 이제 세컨 오더는 뭐냐면 얘를 또 다시 한번 세타에서 양면을 미분해요. 응?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타에서 양면을 미분하면은 세타 뭐 그냥 세타 구분 안 하고 쓸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세컨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 세컨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거를 가지고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s를 쓰지 않고 이 여기에 나오는 m을 써요. 어? 그럼 얘를 s를 안 쓰고 m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요거를 m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게 m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세컨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의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S가 이게 뭐예요? 스코어로 하면은 이게 그 유명한 피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죠? 그 피셔 인포메이션인데 이제 스코어를 안 쓰면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은 아니고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지금 요 지금 제가 그 체크한 게 바틀렛 지금 요게 요거죠. 그래서 이 example에 대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네. 아니 그 퍼스트 아이덴티티, 세컨드 아이덴티티가 나온 게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equal to 1 이거를 세타로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라는 게 지금 세컨드 아이덴티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그죠? 여기에서 요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네. 사실 거의 이퀴벌런트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미분 한번 했을 때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세타로 한 번 더 미분했다라는 게 이게 오케이. 이퀄 투 0인 거는 세타 제로일 때 이제 그렇다는 근데 건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저기 예, 해볼게요. 뭐 자, 이거를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S가 아니라 이제 M이에요. M. X 세타. 어떤 이렇게 세타 널이 이렇게 정의되는 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인테그럴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M X 세타 F X 세타 원래는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트랜스포즈죠. 원래는 트랜스포즈로 해서 하면 더하기 응?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음. 응? 이렇게 그러면 네네.
얘는 뭡니까? expectation이잖아요. 네네. 이거고요. 얘는 뭡니까? 얘는 expectation of the mx 세타 곱하기 얘가 스코어 펑션 트랜스포즈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오케이. 아까 스코어 펑션 expecting zero라는 게 모든 세타에 대해서 확립을 하니까. 그렇죠. 모든 폼을 예. 세타에 대해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첫 번째 위크의 메인이고 뒷부분은 뭐냐면 그냥 조금 더 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for our parameter of interest beta there can be many array estimators. Thus we wish to find the optimal array estimator in the sense of minimizing its variance.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4와 5를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RAL estimator RAL 클래스를 생각하는데 RAL 클래스가 4와 5를 만족하는 subspace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어떤 프로젝션을 써가지고 이제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이제 할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티어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티어리를 이제 리뷰를 해줍니다. 진짜 친절하죠. 그래서 그 힐버트 스페이스 티어리를 쭉 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부터 쭉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고 이거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앱스트랙 레벨에서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서 컴플리트하고 뭐 고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힐버트 스페이스 자체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프로젝션에서 핵심은 요 subspace가 클로즈가 돼야지 subspace의 그 프로젝션 한 엘리먼트가 그 subspace 안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프로젝션 한 거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프로젝트 한 포인트는 subspace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에 공간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subspace 바깥에 있는 여기서 이 subspace에 이제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각 포인트 힐버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니까 이제 디스턴스가 정의가 돼 있잖아요.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다 정의가 되니까 모든 디스턴스 각 포인트는 모든 디스턴스를 중에서 최소화하는 그죠? 그 디스턴스 제일 적은 이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개는 뭐냐? 얘는 당연히 거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 포인트의 모든 그에서 오소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요 두 가지 하나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지듀얼이 그 스페이스와 레지듀얼이 이제 오소곤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직교 이게 노멀 이퀘이션 같은 거죠. 교수님 질문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가 네. 방에 로만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RAL 발음을 잘 했는데 RAL 클래스에 있는 어떤 에스티메이터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RAL 클래스라는 게 어떤 리니어 스페이스가 된다는 건가요? 이런 힐버트 스페이스 같은 거. 굉장히 사실 제가 조금 아까 그냥 살짝 틀리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예리하게 짚으셔도 돼요. RAL 클래스는 힐버트 스페이스 전체예요. 네. 그리고 subspace는 뭐냐면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subspace를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RAL 클래스 자체는 힐버트 스페이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subspace가 탄젠트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example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뒷부분에서. 예, 질문 하나,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 거는 네네. 띠오렘 3.6가 예. 지금 보면은 어떤 베타 해시 어심토티컬 리니어 에스티메이터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레귤러까지 하면 어떤 이런 이제 4번, 5번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여기 4번, 5번 성립을 하면 왜냐면 우리가 RAL 클래스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4, 5는 지금 컨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4, 5가 성립하면은 그게 베타 N이라는 해시라는 게 레귤러한 게 되는 건가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띠어렘 3.3인가 3.4에서 나옵니다. 예, 아, 예. 답은 예스예요. 답은 예스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설명을 안 한 거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여준 거죠, 그죠? 지금은 예, 이것만 보였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 이것도냐라는데 답은 예스인데요. 아직 그건 다음 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프로젝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파이를 써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요. 이제 프로젝션 프로퍼티 이제 subspace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이게 uniquely decomposition 이제 uniquely decompose가 되죠. 그래서 정사형과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subspace로 되고 오소고널 스페이스 될 뿐만 아니라 얘들이 둘이 이제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그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지금 요 subspace가 있잖아요. 지금 요 subspace에서 프로젝션을 했어. 그러면 이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이 오소고널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오소고널한 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ubspace가. 그죠? 그러면 이 오소고널한 subspace가 있는데 그럼 이 오소고널한 subspace에 얘를 프로젝트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오소고널 subspace를 만들어서 프로젝트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빼기로 그죠? 왜냐면 얘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H를 M의 오소고널한 것에 프로젝션한 N은 사실은 어떻게 뭘로 통해서 얻어질 수 있냐면 H를 M의 프로젝션한 거를 가지고 레지듀얼을 구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죠. 여기서 H가 상징하는 게 여기서 무엇인가요? H는 이제 any influence 펑션인 거죠. 나중에 가면은 any element in the Hilbert space. 그리고 이제 이 subspace는 뭐냐면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무슨 탄젠트 스페이스냐면 이 저기 그 스코어 펑션으로 만들어지는 리니어 스페이스가 됩니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까지는 앱스트랙한 레벨이고 완전 수학 얘기고요. 이제 통계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지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놈이 뭐냐? 놈은 코베리언스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미 민지로 힐버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지로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지는 힐버트 스페이스인데 그럴 때 놈은 뭐냐면은 결국 베리언스 그죠? 그리고 베리언스고 이너 프로덕트는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소고널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소고널 하는 건 코렐레이션이 0인 게 이제 언코렐레이트는 게 이제 오소고널 한 걸 테고 그러면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그러면 सब스페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베이시스 펑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에 해당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랜덤 베리어블로 리니얼리 스팬되는 그런 सब스페이스를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의 프로젝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바깥에서.
이제 얘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고 이 베이시스 펑션으로 스팬되는 그 सब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을 하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프로젝션 한 n은 그 सब스페이스 존재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레지듀얼은 그 सब스페이스에 있는 any 엘리먼트랑 언코릴레이트 해야 돼. 그죠? 그게 그 삼수선의 정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풀면 실제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리니어 얘가 리니어 첫 번째 프로퍼티 때문에 얘가 리니얼리 스팬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그 리니얼리 스팬하는 폼이 이런 폼이고 거기에 베타 값을 구하는 것은 베타 값은 결국 이 두 번째 식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식에서 이게 for all이지만 결국은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만 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서 풀면 노멀 이퀘이션 나와요. 이렇게. 이게 회귀 분석에 나오는 그 OLS 그 노멀 이퀘이션을 해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낸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베이시스 펑션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이것이 이제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될 테고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국 이제 그 리그레션이랑 그 이제 피타고리안 티어렘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첫 주 강의의 이제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첫째 주는 그래서 그냥 맛배기 식으로 그냥 내용이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뭐 둘째 주, 셋째 주 가면 좀 재밌어요. 조금 더 이제 내용 재밌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요거를 제가 레코딩을 일단 할까요? 아니면 일단 질문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이 하나 다른 분 혹시 안 하시면은 네 하시죠. 음, 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이거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사실 지금 네. 제가 뭐 의미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레귤러 데피니션이 이제 있는데 6쪽에 네.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건 그 루트 n이 더 네. 곱해지고 나눠지는 게 네. 왜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h 오버 루트 n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 오더가 루트 n이 되어야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왜 그런 모양이 되어야 자연스러운지 혹시 그게 뭐 그 컨티규어티 뭐 그 확률론에 뭐 헤비한 컨셉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수렴이 되려면 이게 루트 n이 아니면 안 되는 무슨 뭐 오더 스케일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이걸 지금 그냥 뭐 엄밀하게 이걸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앞에 루트 n 곱해져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저 베리언스랑 상관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루트 n 나눠져 있는 거 이거가 그냥 뭐 그게 조금 왜 레귤러의 정의가 이렇게 딱 모양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하여튼 의미는 뭐 이게 세타를 좀 베리에이션을 해도 아심토디컬리 이제 어떤 같은 L 세타로 수렴을 하는 그런 의미니까 의미는 뭐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레귤러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레귤러가 이제 슈퍼 이피션시 그 파라독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음. 음. 레코딩은 일단